제가 이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괴로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 능력을 과신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목도 안 돌아가고 두통이 어땠냐면은 미칠 것 같아.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미치는구나.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책을 읽고 삶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계단을 올라오면 여러분 이제 100층씩 해요. 20층을 5번씩 해요. 저는 여러분 달리기랑 거리가 진짜 먼 사람이에요. 항상 꼴찌 나고.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성취를 한 거에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그냥 제가 이 10kg로 하는 거를 43살 먹고 처음 뛰어보니까 막 공중부양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갖고 없던 힘도 생기고. 근데 거기에 비밀이 뭔지 아세요? 100억 있고 1000억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고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든다? 저는 이거의 가치는 솔직히 따질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할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좀 좋은 이야기예요. 강인함의 힘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5번 정도 읽었어요. 한 4.8번 정도? 어떤 걸 이제 밑줄 그은 부분만 읽었으니까. 그래서 5번 정도 막 밑줄도 계속 치면서 읽었는데 사람마다 책을 읽고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삶에 적용하는 정도도 다르거든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책을 읽고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국민 필독서 삼총사죠. 유연함의 힘도 있고 퓨처셀프도 있고 강인함의 힘. 이거 혹시 3권 다 읽으신 분들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뭐 거의 다 읽었네요. 그렇죠? 정말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메인으로 강인함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 중간중간에 유연함의 힘 얘기도 나오고 퓨처셀프 얘기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싱큐 커넥터 참여한 분들은 저는 이미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3권의 책은 정말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3권의 책 다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특강을 정말로 열심히 찍어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시면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좀 독서 토론하는 느낌으로 특강도 보시고 이 책도 3권을 다 한꺼번에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결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읽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강인함의 힘은 오늘 메인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뭐 대표적으로 말콤 글래드웰이 그냥 간단하게 must read 필독서라고 말해준 책이 강인함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5번 정도 씹어 먹고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얻은 이제 5가지 통찰은 내수용 감각, 통제감, 공간, 3가지 욕구, 궁극의 단계인데 이거를 제가 여기 워낙 드릴 얘기가 많으니까 하나씩 뽑았어요. 하나씩 뽑고 이제 PPT를 만들고 쭉 다 정리를 하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각각의 내용이잖아요. 진짜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강인함의 힘 다 읽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게 저렇게 연결이 되네. 저기 또 퓨처셀프랑 연결이 되네. 좀 그런 거를 보시면서 강의를 같이 들어보시면 정말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내수용 감각이 사실 저는 이 강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강인함의 힘을 읽으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곱씹어 보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슥 지나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형광펜을 그을 때가 5번째 읽을 때거든요. 의식에 도달한 내수용 감각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차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해석할 때 나중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유럽에서 실시한 2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감정을 인지하고 그 감정이 생겨난 원인과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불안, 압박감 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 부분이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경쟁력. 근데 사실 경쟁력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몸은 우리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요. 이게 너무 막 뻔한 말 같은데 사실 거의 뻔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괴로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육체적 능력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제 몸을 과신하고 제 능력을 과신해서 계속 몰아붙이고 잠도 똑바로 안 자고 계속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는 강하니까 그 내적 동기의 에너지로만 계속 뭔가를 인생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목도 안 돌아가고.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두통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겪은 두통은 여러분 진짜 살면서 제가 이걸 1년 넘게 겪었거든요. 내수용 감각이 작을 때 느껴서 캐치해서 제가 멈췄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걸 캐치를 못해서 악화가 되니까 느낄 정도로 이게 내수용이 아니라 진짜 외적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거였거든요. 두통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지끈지끈거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종 속에 머리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종을 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딩 치는 것 같아요. 그럼 두통이 어떻게 오냐면은 윙 계속 이렇게 와요. 계속 그냥 수시로 윙 이렇게 계속 두통이 와요. 미칠 것 같아.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진짜 미침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도 먹고 항우울증제도 먹고.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는 이제 신경과 가서 먹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약으로 안 나니까 정신과도 가보고. 근데 안 나요. 왜? 내수용 감각이 발달하고 내가 내 수용 감각을 통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아야 돼요. 내 몸이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캐치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느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읽었어요. 내수용 감각이 여러분 약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까지 가냐면은 극단적 선택을 한대요. 도대체 내수용 감각이 뭐길래? 그래서 강인함이 읽어보면은 이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고 이제 사례가 나와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내수용 감각 중에. 여러분 혹시 이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수용 감각이 뭐냐면은 심장 뛰는 거예요. 심장. 그런데 맨 처음에 이 강인함의 힘을 읽는데 전형적인 내수용 감각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손을 얹지 않고 심장이 얼마나 잘 뛰는지 느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랬어요. 안 느껴지지?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 말했거나 번역이 잘못됐겠다 라고 제가 이 논문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에 써 있는 거예요. Such as taking one's pulse. 이런 거 쓰지 않고 느끼는 게 실험의 진짜 방법론이었대요. 이게 돼? 그래서 제가 진짜 조용한 데를 찾아갔고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진짜 느껴봤어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장 뛰는 거를 이렇게 30초 동안 세보고 손목에다가 맥박을 세보니까 2개 정도 오차가 나더라고요. 2번 정도. 이거 신기하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제 상황을 제가 사고 실험을 해서 솔직히 지금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져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가죠?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해요. 느껴져. 벌써 느껴졌어요. 그렇죠?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렇죠? 뭐예요? 내수용 감각이 강화가 돼서 이제 심각한 상황이 위기가 오는 거. 나한테 누군가 오고 있다. 제가 나한테 오고 있다. 발표를 시키면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 뭐 이렇게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있으면 어때요? 놀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평소 상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평소는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왜 심장이 빨리 뛰겠어요? 혈액을 빨리 공급을 해서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순간 비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장 뛰는 건 하나의 예고. 내수용 감각 신호에 반응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감소할 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심리 동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내수용 감각을 관찰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현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로 제대로 통합하지 못할 때 미래의 몸 상태를 잘못 예측해도 교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저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양한 내수용 감각을 인지하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하면은 의사결정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 손쉬운 선택으로 넘어가기가 쉽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퓨처 셀프 감동스럽게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우선순위 3개도 쓰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 잘 안 되네. 그렇죠?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쉬운 거 선택하게 돼요. 그냥 근시안적인 거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퓨처 셀프가 개념은 좋지만 실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도 받쳐줘야 되고요. 내 쪽으로는 모두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생각도 안 해봤던 내수용 감각도 받쳐줘야 어때요? 내수용 감각이 떨어지면 어떻대요?
손쉬운 선택. 그게 뭐예요? 퓨처 셀프 기준이 아니라 근시안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어떤 분이 우와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독서를 하시면서 퓨처 셀프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강인함임도 좋았잖아요. 유연함임도 좋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 지점을 읽어보면은 내공이 확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이게 내게 돼요. 왜? 이 저자는 각각이 다른 책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합치면 뭐예요? 이건 이제 융합해서 자기께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책 내용이 아니라 진짜 제가 경험한 걸 내수용 감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2011년이에요. 2011년. 그럼 언제죠? 13년 전이니까 제가 29살 때 만으로 20대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운명처럼 기록으로 나이키 러닝 앱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여러분 달리기랑 거리가 진짜 먼 사람이에요. 저는 달리기를 진짜 못해요. 제가 다 기억나거든요. 초, 중, 고 이렇게 오래 달리기 하잖아요. 항상 꼴찌. 항상 꼴찌. 군대에서도 조금 힘들게 달리기를 하면 나고.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어요. 처음에 2011년 7월 때 2.4km면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거든요. 이거 열심히 뛰었던 게 킬로당 8분 53초에 뛴 건데 제가 빨리 걸으면 저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건 거를 죽어라고 뛰었다고 믿은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5km 뛴 기록이 있긴 있더라고요. 5.24km. 이게 딱 12년 전에. 이때 제가 진짜 열심히 뛰어서 막 헥헥대면서 뛰어서 1km를 8분 32초꼴로 뛰는 거예요. 총 44분에 뛴 거죠. 저는 못 뛰어요. 10분, 뭐 13분 이렇게 뛰어서 저는 뛰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달리기는 못하는 사람. 나는 안 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움직임의 힘 이렇게 좋은 책들 나왔을 때 달리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영상으로 찍은 게 남아 있어요. 3km 뛰고 바닥에 쓰러져서 3km 뛰고 내 인생 전력을 다해서 뛰어본 거예요. 3km를.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계속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매번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매번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렇게 됐는데 강인함의 힘을 읽고 내수용 감각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짜기 시작한 거. 특히 강인함의 힘 저자분이 어때요? 달리기 초고수잖아요. 그렇죠? 달리기 관련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 나도 전략이라는 걸 짜서 그냥 여태까지는 뭐예요? 정신력으로만 뛴 거예요. 정신력으로 아프면은 참고 뛰고 정신력으로만 뛴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수용 감각부터 해서 모든 설정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론 공부도 해서 요즘에 유튜브에 또 좋은 이론들이 많아요. 달리기는 유튜브에 또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 전문가분 얘기들 듣고 나도 좀 뛰어보자. 그렇게 해서 뛴 거예요. 이게 5월 1일에 제가 살면서 야외를 처음으로 좀 제대로 뛰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 45초에 뛰어요. 1km를. 근데 이제 제가 뛰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탄천에서 뛰거든요.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제가 막상 뛰어보니까 뛰는 분들은 열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상 다 걷기를 하지 뛰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걷기도 좋죠. 근데 걷기는 사실 마인드풀리니스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고 건강하다면은 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걸으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더 젊어질 수 있고 기능 향상이라는 게 가능한데 근데 여러분이 안 뛴다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 어떤 뭐랄까 능력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뛰어보고 나서 6km는 살면서 처음 뛰어봤어요. 이거는 진짜 좀 이게 심리적 장벽이었어요. 아, 내가 6km 뛸 수 있을까? 뛰어지더라고요. 조금 느려졌죠. 그래서 6km를 뛴 거예요. 그러면서 10km 뛰어봐야겠다. 저는 살면서 10km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나랑 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얘기했어요. 10km를 왜 뛰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 사람들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때요? 6km를 뛰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10km를 뛸 준비가. 근데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건강하마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건강에 관련된 얘기만 해요. 여기 딴 얘기가 안 나와요. 건강 관련된 얘기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인생 영상을 하나 만나요. 그 거북이 달리기인가? 아무튼 그 마라톤을 케냐까지 가서 배우신 분 이야기인데 이분이 코로 호흡하는 비강 호흡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입을 꼭 다물고 뛰는 거예요. 우리는 뛰면 어때요? 여러분 힘드니까 하잖아. 그럼 금방 퍼져요. 근데 입을 다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10km 뛰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5km 뛰면서 입 다물고 몇 킬로까지 뛸 수 있나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했어요. 그냥 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강인함의 힘에 나온 거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 했냐? 10km를 뛴 게 아니에요. 걸었어요. 속았죠? 걸었어요. 근데 여기 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게 아까 제가 5개의 연결이 다 된다고 했잖아요. 5가지 제가 깨달은 게 이게 통제감이랑 연결되는데, 여러분 통제감은 뭐예요?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욕구라니까요. 우리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태어나요. 통제 자체가 뭐예요? 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날씨 같은 거 우리 마음대로 통제되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10km 달리기를 마음을 먹고, 그럼 일단 걸어보자. 내가 빨리 걸으면은 10km를 얼마나 걸을 수가 있을까? 이제 11분 페이스로 2시간 걸어야 돼요. 진짜 끝도 없어요. 걷는데 2시간 동안 걸으니까. 근데 이날 때마침 비가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비가 이렇게 바닥이 젖었죠. 그렇죠? 비가 너무 많이 왔으면은 안 나갔을 거예요. 저도 그 정도로 이렇게 미치진 않았어요. 근데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걸고, 왜? 내 통제감의 범위가 커지는 거야. 비가 오면 달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비가 와도 이 정도 비가 오면은 걷기도 가능하고 달리기도 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제 통제감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워밍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빨리 뛰면은, 그래도 저는 10km가 이번에 이제 중요한 숫자니까 어때요? 그래도 내가 페이스를 9분대로만 뛰어도 나도 10km 뛰어본 사람이다. 진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게 된다는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뛰었어요, 10km를. 그래서 1시간 2분 만에 뛰었어요. 네? 네.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1시간,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59분을 못한 게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그래서 더 뛰려다가, 저는 그렇게 막 엄청 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내년을 위해서 냅뒀어요. 내년에 59분대로 만들려고. 왜? 솔직히 지금 뛰면 59분대에 뛸 자신 있거든요. 계속 매일같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내년에 나는 또 1년 젊어졌어, 이걸 느끼고 싶어서 내년에 또 은근히 맞춰서 1시간 1분에 뛸 수도 있어요. 작년보다 젊어졌네? 이렇게 혼자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인함 힘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죠?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성취를 한 거에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그냥 제가 이 10km로 하는 거를 43살 먹고 처음 뛰어보니까, 제가 원래 자존감이 높거든요. 막 공중부양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갖고 없던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10km를 뛰어보니까 처음으로 러너분들이 처음으로 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10km 뛰고 나면은 20km 뛰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20km 뛰어야 되나? 근데 저는 안 뛸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요. 10km면 충분하고, 저는 5km가 만족스럽고, 저는 5km를 또 매일 뛰지 않아요. 어떤 날은 1km만 뛰고. 왜 그러냐? 그 길이에 맞게 내 강도를 조절해서 내 내수용 감각을 찾아내려고 계속 내 몸을 연구해요. 그래서 어제도 뛰었어요. 바로 어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2km를 11분 11초에 뛰었는데, 어제는 빨리 뛸 마음이 없었는데 노래가 갑자기 너무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뛰라는 신호인가? 그래서 2km를 좀 전력으로 뛰어보자 그래서 9분대에 뛴 거예요. 9분 한 58초에 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기록을 많이 단축시켰어요. 이러면은 또 여기에 자신감이 붙어서 다른 거리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나요. 제가 강인함의 힘을 읽고, 왜 이게 내 인생을 바꿨고 인생책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책을 읽었지만 제가 이 강의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드리냐면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은, 저는 이제 계단을 올라오면 여러분 이제 100층씩 해요. 100층. 20층을 5번씩 해요. 솔직히 맘먹고 하면은 여러분 한 300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밀이 뭔지 아세요? 내수용 감각이에요. 이거 진짜 제가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고 대표님도 어저께 처음으로 25층 했어요. 근데 제가 고 대표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어요. 형, 천천히 한다고. 근데 이걸 흘려 들은 거예요. 왜냐면 바쁘니까. 저도 고 대표님만 많이 흘려 듣는데, 오늘 와서 오늘 내 무릎을 탁 치더니 네 말이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빨리 올라가서 힘든 거지 천천히 하니까 되겠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 여러분 이렇게 하죠? 저도 20층밖에 못해요. 근데 여러분 계단을 진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시죠? 여러분 다 200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중강도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걷기보다는 무조건 좋고요. 진짜로 근력도 많이 붙고요. 유산소도 너무 많이 돼요. 그다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만약 아파트 안 사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계단이 긴 전철역이나 빌딩 같은 데 열려 있는 데 많아요, 솔직히. 그거는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아니면 뭐 10층짜리 찾아서 10번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42분 동안 천천히 영어 공부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걸으니까 100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정량적으로 바뀌었냐? 이게 제 4개월 전 인바디거든요. 제가 81kg였어요. 근데 지금은 살을 뺀 게 아니에요. 제가 증량을 했어요. 87.5kg로. 4개월 동안 거의 6kg, 7kg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근육량을 5kg 올리고 지방은 2kg 뺐어요. 저는 그래서 고 대표님이 얘가 죽으면 어떡하나 항상 내가 비실비실 되니까 진짜 우린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42살, 이제 만으로 42살이 되거든요. 제가 제 인생에서 지금 제일 건강해요. 할 수 있는 몸이었는데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은 내 감각을 모르니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게 돼. 계단 100층 오르면 너무 좋거든요.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4, 5년 전에 신박사 TV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때 4분 50초인가의 계단을 18층을 올랐더라고요. 그럼 어때? 마지막에 가서 이래요. 근데 그거를 1분만 늦추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이거 뛰고 나니까 이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가 한마디 한마디가 5번째 읽는데 달리기가 하는 거는 막 이렇게 막 빛나요. 그 훈련한 너 자신을 믿으라고. 제가 이제는 아무 의식을 하지 않고 뛰어도 항상 뛰면은 킬로당 6분에 뛰어요. 아무런 의식을 안 해도. 이게 딱 기계처럼 몸에 맞춰져 있어요. 더 빨리 뛰고 싶어도 더 늦게 뛰고 싶어도 그게 맞춰져요. 이게 훈련한 나를 믿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전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더 나아가서 제가 예전에 완벽한 공부법 읽고 다이어트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10몇 킬을 감량을 한 거를 증명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10몇 킬을 완벽한 공부법에 맞춰서. 근데 감량은 성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확실히 10몇 킬로 빼니까 몸은 가벼워요. 근데 뭐가 문제냐? 활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돌이켜 보면은 잘못된 감량으로 독이 돼. 근육량은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량도 조금 빠지면서 감량이 돼 버리니까 체력이 없고 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체중이에요. 논문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체중 관련해서 기사 찾아보면은 저체중이 심하면 여러분 살짝 통통한 거보다 뚱뚱한 거보다도 사망률이 더 높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왜? 자꾸 굶어서 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인바디 같은 찐것 비만은 저는 이제 경도 비만이라 나오거든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경도 비만은 그 우리가 비만 백서 같은 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임의로 나눠놓은 거예요. 왜 체지방이 21%부터 경도 비만인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20이 자르기 좋은 숫자에서 나눠놓은 거예요. 거기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몸이 이거를 좋게 느끼냐 나쁘게 느끼냐를 실제로 알아채는 게 전부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 알고 모르고는 진짜 이거는 뭐 여러분이 100억 있고 1000억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억 있는데 몸이 막 빌빌거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고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돼요. 기록도 해보면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체중을 더 올릴 거예요. 90kg를 넘길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근육량을 올리려면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만 해서는 근육량이 절대 안 오르고요. 진짜 많이 챙겨 먹어야 돼요. 그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강인함의 힘을 읽었다면 내 수영 감각이 뭔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꼭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만들면 이 내 수영 감각을 내 인생에 내 걸로 만든다? 저는 이거의 가치는 솔직히 따질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까지도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주변 사람이 다 바뀌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내도 영향을 받고 우리 가족도 영향을 받고 고 대표님도 영향을 받고, 고 대표님은 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영향을 받고 다 영향을 받아요. 너무 좋구나. 이게 진짜 힘이구나. 그래서 꼭 내수용 감각을 다 아셨으면 좋겠고,